임금 체불 시 최대 1,000만 원 피해 입은 사회 초년생분들 계시다면 오늘 주목하셔야 됩니다.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이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올해 10월에 시행될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오늘은요, 이놈의 임금체불, 직장을 다니면서 못 받은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만 말씀드리면 또 너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정말 이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임금체불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신고 방법도 우리가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볼까요? 자, 일단 이놈의 그 악질적인 임금체불이 왜 안 없어지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가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사업주분들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만약에 내 사업이 정말 어려워졌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분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서 좀 예외이긴 해요. 그건 또 본인이 안 좋은 상황에 대한 것들을 소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증명이 되면 되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 악덕 체불업자, 이것들은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그런 악덕업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업주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게 왜 계속해서 악질적인 임금 체불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아마 뭐 아르바이트 활동, 파트타임 활동 등을 통해서 근로소득을 벌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고용주가 임금 체불을 했어. 그리고 근로자가 그에 따라 신고를 거쳐가지고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고소를 취하면 야, 밀린 임금 줄게 라고 회유를 하게 됩니다. 합의 유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런 임금체불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누구냐고 먼저 체크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 사회초년생분들 혹은 경제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하게 되어 있는데, 고용주분들이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어린 친구분들을 꼬드기거나 이제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으면 뭐 돈을 못 주겠다, 이런 뭐 협박 아닌 협박, 이런 것들, 뭐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겁박을 하거나 협박을 해가지고 고소 취하를 유도한다라는 거지. 자, 실제로 저희가 2023년 11월에 배달형 공유주방업체 키친X의 노동자분들이 임금체불로 사장을 고소했지만 고소를 취하해야만 돈을 주겠다라고 유도를 해가지고 결국 사장은 처벌을 피했고 아예 잠적해버린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더 나쁜 거는 결국에 청년들의 취업 의욕을 다 깎아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임금체불은 명백하게 불법이고요.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악질적인 이런 범죄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에서도 이제 이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에 오른 분들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법을 개정했다라는 거지. 이런 악질적인 몇몇의 사업주 때문에 선량한 사업주분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고의적인 어떤 임금체불은 명백하게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 사업주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근로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업을 운영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 어떤 일을 따와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회사에서 돈을 안 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사업주분들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뭐 고소를 한 해 만에 노발대발할 거예요. 자, 그게 근로자분들은 아니겠냐고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건 당연히 근로자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고, 사업주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임금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지급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뭐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증빙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가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걸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의 핵심 임금체불 신고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막상 임금체불을 딱 경험하면 대학생분들이나 사회초년생분들, 이렇게 갓 이제 사회에 나온 처음으로 일을 해보는, 월급이라는 걸 처음 받아보는 이런 분들은 진짜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요즘 말로 멘붕이 올 텐데 이걸 어디다가 신고하고 뭐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 막 짜증도 나고, 그리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정신이 없을 거란 거죠. 자, 그런 때일수록 차분함을 갖고 이걸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임금체불을 당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 내가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퇴사를 했는가. 자, 이 두 가지 상황으로 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둘은 체벌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재직 중인 상황에서 내가 받아야 될 한 월급의 한 종류죠. 자, 근데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나 기타 행정 처리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가 있어요. 일단 임금체불의 기준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면, 재직 중인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급여 날짜에서 하루만 지나도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사한 상황에서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자, 시공하기 전에 내가 퇴사를 했는지 아니면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부터 체크를 하시고 두 가지 기준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미 일을 했어. 그리고 돈을 못 받았어. 자, 월급 받기로 한 날이 이미 한 달을 넘어갔네. 자, 사장은 야 모르겠다, 나 미치겠다, 못 준다,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 임금체불에 관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자, 신고를 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일하는 곳을 관할하는 노동청을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진정서를 넣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팩스나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솔직히 지금 직접 방문 잘 안 하고 팩스나 우편 이런 것도 잘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 즉 신고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을 좀 해주시고요. 상단 대배너에 보시면 민원 신청 탭이라는 게 보여요. 자,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이라는 게 보이실 텐데 이거 내려받으시고요. 직접 작성을 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접수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으로 하셔도 좋고 팩스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가끔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관할이 애초에 좀 다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일반 경찰서 관할이 아니라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근로감독관이 이 업계의 경찰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접수를 하고 기다리게 되면 담당 감독관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감독관에게서 전화를 받게 되면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서 출석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출석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때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체불당 임금이 정리된 내역,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가시면 시간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증빙도 될 거고요.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면 감독관이 고용주에게 연락을 해서 밀린 임금 얼른 지급해라 라고 독촉을 하겠죠. 고용주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걸 지급 명령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고용주가 밀린 임금을 주면 여기서 해피하게 끝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 법원을 가야 됩니다. 재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다만 바로 우리가 법원을 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맨 처음에 근로감독의 지급 명령이 지속적으로 거부가 되게 되면 이 임금체불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이걸 검찰 송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검찰에는 또 검사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송치된 사건을 검사분들이 검토를 하고요. 범죄 혐의 입증 절차를 거칩니다. 자, 그래서 혐의가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되겠죠. 자, 하지만 이게 너무 안타깝게도요, 고용주가 돈이 없어, 야 나 돈 없어 못 줘, 내가 상황이 안 좋아서 못 주는 거야 라고 해버리게 되면 형사처벌은 가능한데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죠. 그럼 그때부터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형사소송이 아니라 이제 민사로 넘어가게 되겠죠.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힘들거든요. 우리가 법률 지식을 상세하게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소송이라는 게 정말 돈도 돈인데 정신적으로 정말 피곤하거든요. 시일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가 않게 깨지게 되죠. 자칫하면 내가 받아야 될 돈보다 재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안 좋은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전반적인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반인들, 그리고 특히 초년생분들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시면 소송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월 평균 임금이 적을 경우에는 무료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자, 퇴직 3개월 전까지 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라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해준다고 합니다. 좋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상황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만약에 생겼을 때 찾아가서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금 체불을 겪지 않는 거죠. 이때 꼭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 확인서를 떼어 가셔야 된다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서류를 떼서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져가시면 무료로 사건을 의뢰할 수 있다라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 잊지 마시고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정말 밀린 임금 때문에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있죠. 자, 그런 경우 뭐 예를 들면 솔직히 뭐 사회초년생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 소송까지 가서 돈 받고 언제 그것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대응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대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을 하시면 밀린 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받는 거죠. 어떻게 받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민사소송에서 이겼을 때 대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이라는 게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형사, 민사 이렇게 넘어가고 뭐 재판 또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드린 두 번째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서류를 떼시고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 청구가 바로 가능합니다. 자,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까지 걸린다라고 합니다. 바로 나오지 않는 건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에게 현실적인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조금은 그래도 낫지 않을까, 위안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청구가 가능한 금액을 저희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 또는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입니다. 자, 금액 한도를 보니까요, 임금과 퇴직금 모두 700만 원 한도고요. 그 금액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소송을 통해서 반환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임금과 퇴직금을 합산해가지고 총 1000만 원까지만 간이 대지급이 가능하다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어디까지나 이게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을 위한 정책이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긴 법정 싸움을 우리가 이어가려면 이런 지원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내용은요, 아마 이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임금체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댓글이 진짜 많이 달리거든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시에 그곳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괜찮다고 합니다. 자,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돈이 입금됐던 어떤 뭐 통장의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알바비 지급에 대해서 뭐 구두 계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메신저, 뭐 문자, 뭐 주변인들의 증언,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자, 설령 증언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뭐 수습 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임금은 받아야 되는 게 같죠. 그렇기 때문에 수습 기간이 뭐니 이런 말에 괜히 겁먹지 마시고 일단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늘 말씀드리는 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끝내려고 이제 하니까 너무 근로자분들에 대한 내용들만 저희가 언급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제가 사업주에 대한 얘기들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업주분들께는 너무 야, 우리도 힘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형사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있거든요. 자, 그런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가장 많은 경우죠,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어. 그래서 급여 지급이 어려워지시는 이런 경우들,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직원분들하고 미리 합의를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임금 지급 기간을 최대한 좀 구두로라도 얘기를 해서 조금 밀어보는 거죠. 직원분들과 내부 합의를 통해서 임금 지급일을 조정하는 거는 임금 지급 유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 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꼭 서면 합의를 통해서 임금 지급일을 조정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당장 또 임금 지급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야, 이런 상황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주분들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또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업주 융자 제도죠. 자, 이 제도를 통하시게 되면 사업장에 최대 1억 원까지 일단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주의사항인데요, 이 임금 체불도 시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소멸 시효가 있는데 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임금 채권 소멸 시효. 자,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체불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게 되면 임금 채권이 소멸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로또도 소멸 시효가 있죠. 임금 체불도 우리가 받아야 될 돈 못 받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빨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있다라는 거, 3년이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 뭐 3년 지났으니까 아무런 처분
보상을 또 안 받냐 그 사업주는. 그렇진 않아요. 형사 처벌은 이루어지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이 임금 체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렸죠. 사업주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임금 체불로 인해서 우리가 퇴사를 하실 경우에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저래 좀 좋은 소식보다는 경기가 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안타까운 소식들을 저희가 또 들려드릴 수밖에 없는 한 해인 것 같은데, 모쪼록 우리 신사고찰 구독자분들께는 올 한 해 좀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절대 마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가시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조댓글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신사고찰은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오늘도 좋았는데 그죠?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신사고찰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